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S&P 500과 나스닥은 0.3% 정도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대형 기업 중 하나인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오라클은 올해 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40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으로 올해 들어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 오늘 약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 오라클은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 변동성이 높은 편이어서 이번 하락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리스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구글의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동일 비중 S&P 500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S&P 500 지수 자체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았지만 동일 비중 지수의 하락은 현재 시장에서 로테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약한 섹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지만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과 주가 지수가 멀어지면 평균으로 되돌아가려는 회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19,000포인트를 유지하며 3대 주요 지수 중 가장 적은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덕분에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는 원래 로테이션이 발생할 때 큰 하락을 경험한 후 서서히 회복하며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우지수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곧 매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형주는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는데요. 이는 제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중형주가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실험 계좌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저는 원칙대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파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최근의 하락은 로테이션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중형주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은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에 새롭게 진입한 투자자들이 많아 세금 관련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수 자체에 투자하기보다는 실적이 좋은 소형주를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세금 및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소형주의 매수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공포와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하락한 48로 마감했으며 공포 사이클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내일 발표될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 지수를 더 하락시키며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지 아니면 중립 상태를 유지할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공포 매매에 대비하며 레버리지 ETF를 활용해 수익 창출 기회를 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격적인 상승장이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상승장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리더 주식을 보유한 분들은 여전히 웃을 수 있는 하루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약세를 보이거나 하락세에 접어든 주식은 수익 실현이나 매도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시장은 어제와 같이 또다시 대부분의 원자재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금은 아직 명확한 패턴이 보이지 않지만 추세가 바뀌면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채 금리는 여전히 횡보하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채권 자체의 매력도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매도를 고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규제 완화가 본격화되지도 않았고 SEC 의장이 바뀌는 만큼 코인 규제가 조금 더 완화할 경우 비트코인의 새로운 상승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횡보 중에도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편한 분들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시면 되고 저처럼 횡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투자처의 자금을 활용하며 돌파가 시작될 때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 주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횡보 중이지만 여전히 이전 돌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시그널을 보고 초기에 진입한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겠지만 최근에 진입한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빅테크들은 오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빅테크들은 모두 현재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테크 중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추세 추종을 하든 적립식을 하든 저가 매수를 하든 계속해서 투자하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5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회했지만 여전히 트레이딩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많은 헤지펀드들이 엔비디아를 보유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는 세금 측면에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연말이 가기 전에 매도해야 헤지펀드들의 수익률에 반영되어 내년에 보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헤지펀드들이 현재 엔비디아를 일부 매도하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변한 것은 없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구글은 지난 몇 개월간 약간 모멘텀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양자 컴퓨터 관련 좋은 뉴스로 인해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지는 꽤 되었지만 반독점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하회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돌파로 인해 주식의 특성이 바뀐 것 같아 장 초반에 돌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정고점인 195.5달러 정도를 돌파하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글은 당분간 독과점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1개 섹터를 살펴보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하락하는 섹터는 계속 하락하고 버티는 섹터는 그대로 견디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선 이후 돌파했던 섹터들에 초점을 맞추고 보유 관점을 유지하며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산업주가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이후 돌파한 상승분을 거의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50일 이동평균선을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기회가 생길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주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 최근 크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매수 기회가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것이 유효할 것입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오라클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주식은 실적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 리더가 아닌 종목들이 탈락하고 진정한 리더 주식들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 주식들을 추가 매수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주요 3대장에 대해 보유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으므로 이를 지켜보며 반도체의 모멘텀이 유지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지난 2년 동안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매도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1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뱅가드 ETF, VGT와 유니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TF를 분석해야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수익률 비교입니다. 특히 S&P 500 QQQ 등 대표적인 ETF들과 비교하여 수익률이 좋지 않다면 굳이 매수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VGT를 S&P 500 QQQ 그리고 기술주만 모아둔 XLK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올해 VGT는 MAGS를 제외한 나머지 ETF들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수익률을 비교해보아도 XLK와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S&P 500을 약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VGT가 어떻게 해서 QQQ를 능가하고 XLK와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보유 종목들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일즈포스, 오라클 등 최근 9월부터 시장을 견인했던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비중 있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VGT는 매우 훌륭한 ETF로 보입니다. 저도 이미 S&P 500과 QQQ를 분할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할 계획은 없지만 공부하면서 배울 점이 많은 ETF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ETF의 홀딩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투자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VGT를 참고하여 개별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유니티를 살펴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20년 말에 IPO를 겪고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 2022년 내내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2023년에는 횡보를 반복하다가 2024년에 반도체 및 AI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일 때조차 유니티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니티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었다가 다시 하락하고 또다시 돌파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에 자금이 빠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손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유니티는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면 유니티는 11월 중순쯤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고 그 뒤로 정배열을 형성하며 최근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현재 약간씩 조정을 받으며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주식으로 보이며 기술적으로는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지만 아쉬운 점은 대선 전날인 11월 5일에 시장이 상승 신호를 보이며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유니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니티는 대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리더 주식이 보여야 할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먼저 돌파하는 주식들이 리더 주식으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유니티는 AI를 넘어 메타버스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트레이딩에 적합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때문입니다. 유니티의 실적은 매우 아쉽습니다. 특히 최근 3분기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소형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들 주식은 일반적으로 두 자릿수, 심지어 50%, 60% 수준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티는 계속 마이너스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이익 또한 여전히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유니티를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며 장기 보유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티가 매출 증가율을 회복하고 순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며 실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최적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보였던 주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주식들이 매도 시그널을 보였지만 그 중에서도 카바는 명확한 매도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시작된 주식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식시장이 힘이 다한 상태로 로테이션과 매도 압력이 강해진 뒤에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힘이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횡보를 돌파한 주식 중 제가 매수한 종목 중 하나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드디어 실적 발표 이후 나타난 돌파를 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아직 정고점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돌파는 구글이 정고점으로 나아갈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의 가격 형성입니다. 내일의 움직임이 구글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공격적 상승장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는 뭘 사도 오르는 시장이 더 이상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리더 중에서도 리더 주식만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헤지펀드들이 연말 보너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익 실현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많이 올라서 빠진다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연말 보너스가 주된 요인입니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들은 세금 혜택을 고려해 매도세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세가 최소 1년 이상 유지된 주식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종목들이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주식들이 싸다는 이유로 매수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러한 주식들은 당분간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